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긍정학원 말고 제대로 된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의 인간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맹수의 울음소리나 음식의 냄새와 같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즉,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예민하게 캐치하고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셈이죠. 물론 지금은 생존의 위험을 느낄 만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민감하게 캐치해내고 평가하는데 초점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떡볶이를 시켜 먹을 때 별점 5점짜리 리뷰보다 별점 1점짜리 리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20-30분 깊게 고민하게 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져 오고 있는 부정 마인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정 마인드를 긍정 마인드로 바꾼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긍정 학원만 가지고는 우리 뇌의 촘촘한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막연한 잠재의식에 내 미래를 거는 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아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아니라 의식 수준에서 또 심리과학에 기반해서 뇌의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는 긍정 마인드입니다. 머피의 법칙, 안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벌어지는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자들이 머피의 법칙을 연구해보니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반반, 50%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했기 때문에 50%의 확률보다 더 높게 해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긍정 마인드는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셀리의 법칙은 들어보셨나요?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로 우연치 않게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셀리의 법칙도 머피의 법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반반, 50%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셀리의 법칙이 일어났다고 표현한 것 뿐이죠. 워싱턴 대학교의 홀 박사팀은 머피의 법칙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 집단으로 분류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두 집단 중 한 집단에만 긍정 마인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머피가 아니라 셀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점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뒤에 연구실 앞에 간단히 작성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서를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두 집단을 모두 연구실로 불러들이는데요. 그때 어느 집단이 이 신청서를 발견하고 더 많이 적어내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집단, 여전히 머피의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10% 정도만 이 신청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머피에서 빠져나와 셀리가 된 긍정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 두 번째 집단은 무려 50% 정도 가까이 신청서를 발견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즉, 긍정 마인드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내 주변에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긍정 마인드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 조사 결과 긍정 마인드가 높을수록 성적도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조사 연구에 따르면 긍정 마인드가 있는 학생이 실제로 취업이 더 잘 됐고 또 15년 뒤에는 연봉이 약 20% 수준이나 더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 마인드를 도대체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대로 아는 것이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긍정심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24가지 강점 분류표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죠. 긍정의 사전적 의미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의미라는 걸요. 따라서 긍정 마인드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프레드릭슨 교수는 부정적인 감정의 좋은 점 3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첫째, 불안과 걱정이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코로나 시기처럼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이 나중이 되면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평범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셋째,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입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내 삶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넓혀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긍정 마인드를 높이는 3번째는 실천입니다. 갑자기 주말에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주말 내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 곱씹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충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마음. 또 하루를 마치는 잠자리에서 딱 1분만이라도 오늘 하루 가장 잘했던 일, 오늘 하루 부족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들이 진짜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높이는 3단계, 인식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내 삶에 꾸준히 적용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뇌의 시냅스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의 심리학 4번째 이타적인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